청도 군수가 한 요양원 여직원에게 욕설과 막말을 퍼부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군수가 뒤늦게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당사자는 거부했습니다. 관광업계가 지역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스토리텔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주에서는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지역 문화유산을 새롭게 해설하는 도슨트를 양성합니다. 경주시가 에이펙 이후 경주의 미래도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13일 신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시정 전반에 걸친 중장기 운영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2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우대 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청도 군수가 한 요양원 여직원에게 욕설과 막말을 퍼부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이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하수 군수는 뒤늦게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당사자는 진심 없는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하수 청도 군수가 지역 요양원의 여직원에게 심한 욕설과 막말을 퍼부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청도의 한 요양원 관계자에게 전화를 건 김 군수는 직원 A씨를 거론하며 죽이겠다는 협박성 발언과 여성 비하적인 막말을 했습니다. 욕설이 이어지자 요양원 관계자가 제지했지만 군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군수는 청도군 요양보호사 협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요양원을 찾았던 자신의 측근이 A씨로부터 협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것을 두고 격분해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협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협회냐, 그렇게 하면서 서로 담소를 나눴는데 듣고 가서 그 측근이 군수한테 어떻게 말을 전달을 했는지 그날 저녁에 19시경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 방송에 나간 것처럼 그보다 좀 더 심하겠죠. 그렇게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해당 직원 A씨는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았고 김 군수가 끝내 사과하지 않자 최근 모욕 혐의로 김 군수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 70 다 돼가 부귀영화를 누릴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내가 덕볼 것도 하나도 없고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제 살인 사욕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청도 군민들이 군수의 인성을 다시 한번 알게 돼가지고 청도 군민들이 그 길을 열고 눈을 떠야 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군수는 13일 오전 해당 요양원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피해자는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역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 관광업계는 스토리텔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이런 지역 문화유산의 이야기를 전하는 역할을 어르신들에게 맡기려고 하는데요.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도슨트 양성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과 어르신의 경험이 만나는 현장을 홍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전 시간, 수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도슨트와 해설사, 가이드와 큐레이터를 구분하고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영주 경북전문대학교의 시니어 지역문화관광 도슨트 양성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은 지역 발전 전략과 대학 지원을 연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라이즈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영주시와 경북전문대학교가 관광업계 종사자와 영주 시민 등 20명을 대상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기법, 스토리텔링 중심의 문화 해설 교육을 진행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전시 해설을 받는 전문 안내인인 도슨트를 관광 분야에 접목한 것이 가장 큰 특징. 현장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던 문화관광 해설사에게도 이번 교육은 새로운 자극이 됐습니다. 오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도슨트는 일단 대상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애정을 가짐으로써 좀 더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재미와 느낌들을 듣는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있겠다. 이제 지역 이렇게 생활에 밀접한 이 지역 사람의 이렇게 삶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의 교육을 마치면 이들은 영주 지역 주요 문화유산인 부석사와 소수서원 등에서 방문객과 소통하는 도슨트로 활동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대학 평생 직업 교육이 생애 주기별 인재 양성을 통해서 지역 특화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고요. 향후에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 모델을 고도화해서 경북 동북권까지 확장하고 후속 과정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광 자원이 풍부하고 지역에서 오래 지낸 어르신이 많은 영주시. 관광과 시니어 세대의 접목이 지역 관광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경주시가 에이펙 이후 경주의 미래도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13일 신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산업과 관광, 인구 등 시정 전반에 걸친 중장기 운영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주 시장은 지난해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경주의 국제 행사 운영 역량을 확인했다며 그 성과를 산업 도시정책 전반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SMR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을 계기로 에너지 산업을 포함한 지역 산업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광 분야에선 체류형 관광 확대와 도심 혼잡 해소, 인구 문제에선 정주 여건 개선 등 실질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2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우대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협력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경북도는 1년간 대출이자 2%를 2차 보전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14일부터 28일까지며 온라인 또는 시군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융자 추천 결과는 오는 16일부터 개별 통보되며 대출은 설 연휴 전까지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이번 지원에는 지난해 북부 산불 피해 업체도 우대 기업으로 포함됐습니다. 네, 요즘 얼음 낚시 즐기시는 분들 많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부는 얼음판 위에서 즐기다 보니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지만 지자체의 단속 권한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얼음 낚시터를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얼음판으로 변한 강 위로 낚시객들이 모였습니다. 강 입구엔 얼음이 깨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낚시 삼매경입니다. 심지어 얼음 위에서 숯을 피우거나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곳곳에서 보입니다. 낚시꾼이 떠난 자리에는 얼음이 녹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내일 바닥재 지금 쌓았는데 요거 하면은 좀 덜 녹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하루 하고 간 것 같은데 요 정도 녹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텐트 안에서 불을 피우거나 난로를 사용할 땐 일산화탄소 중독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방을 위해선 잦은 환기는 물론이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난로 쓰세요? 네, 중요날. 그 일산화탄소 감지기하다 뭐 이런 설치도 같이 하고 쓰시나요? 문을 열어놓으니까. 지자체들은 안전사고 우려로 노심초사하지만 강제로 통제할 권한이 없어 주의를 당부하는 게 전부입니다. 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단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춘천시에서 계도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할 주체가 없다 보니 낚시터에는 쓰레기도 나뒹굽니다. 얼음 위에서 화기를 사용할 경우 얼음이 녹아 위험할 수 있지만 이렇게 취사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버리고 가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낚시도 저런 식으로 하면은요, 여기 급락돼요. 못하게 합니다. 사계절 중 한철만 즐길 수 있는 얼음 낚시. 낚시를 즐기기 위해선 안전과 환경을 함께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해마다 봄철이 다가오면 추위로 동해를 입는 농작물 때문에 농민들의 걱정이 많아지는데요. 과수 전용 페인트를 이용해 동해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사과 과수원입니다. 과일나무 아랫부분에 페인트를 덧칠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나무 줄기에 흰색 수성 페인트를 바르면 낮에는 햇빛이 반사되면서 나무 껍질 온도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밤에는 기온 하강으로 인한 껍질 균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동해 예방 용도로 볏짚이나 스펀지들을 활용하던 농가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뭐 볏짚이라든가 아니면 어는 거 방지하는 스펀지 형태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과수 전용 페인트인데 농가가 쉽게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를 예방하는 과수 전용 흰색 수성 페인트는 농촌진흥청과 KCC가 공동 개발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나무는 낮 동안 13도 이상 온도가 올라갔지만 전용 페인트를 바른 나무는 상승폭이 3도 안팎에 그쳤습니다. 과수나무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해 피해 원인을 분석하였고 나무 생장을 따라가는 높은 신장률, 누운 비에 잘 버티는 내수성, 그리고 나무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차열 성능까지 동시에 확보한 페인트입니다. 나무 성장에 맞춰 늘어나는 신장률을 기존 페인트보다 20배 이상 강화해 페인트막이 갈라지는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햇빛을 반사하거나 차단하는 비율도 기존 페인트보다 5에서 7%포인트 더 높였습니다. 겨울철 한파와 이상 저온에 의해서 이제 과수 농가에서는 이제 나무가 이제 피해를 입는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해 피해를 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과수에 적합한 백색 수성 페인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철 기온 변화가 커지면서 과일나무가 얼어 껍질이 갈라지는 동해 피해. 과수 전용 페인트를 이용해 동해 피해도 번거로운 일손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안동시가 한 달간 2026년 읍면동 주민과의 공감 소통의 날을 진행합니다. 올해 출정식은 주민자치회가 가장 먼저 시작된 강남동에서 12일 개최했으며 읍면동장의 시정 설명과 업무 보고에 이어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는 주민과의 대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안동시는 주민들이 제안한 정책과 불편 사항은 시정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고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2026년 1회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들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가 대상이며 소득 기준은 청년 연 5천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입니다. 대구시는 올해 예산 4억 8천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대구 동구가 오는 16일까지 2026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200명과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200명, 노인운동과 정서치유서비스 등 14개 분야에서 98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가 원칙이며 사업 내용에 따라 최대 15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